대통령 윤석열의 실체를 본 국민들께서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혁신하고 개혁하는 국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입법 독주라는 비판에 프레임 씌우기로 반박을 하셨는데요. 보통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 독주를 한다 그렇게 하진 않죠. 프레임 같은 시기가 돼가지고 상대당이 만들어낸 프레임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로 합의와 미애로 합의바라는 애교 있는 말씀을 또 지지자분들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생, 평화, 민주주의 3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압도적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파탄난 민생 경제와 위기에 빠진 한반도 평화를 해결하라는 존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힘을 가진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민의를 따르는 개혁 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민생 입법 추진입니다. 국민의 미래 먹거리와 민생 관련 입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 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법안을 신속 처리하여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장 직속의 민생 경제 법안 상시 TF를 가동하겠습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외교와 평화를 국회가 정상화해야 합니다. 집권 여당 당 대표로서 4강 외교와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낸시 펠로시와 시진핑 주석, 러시아 볼로딘 하원 의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가 나서서 망가진 외교를 복원해내겠습니다. 세 번째,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로 온 나라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검찰 독재 정부는 언론 통제 등 비판적 목소리마저 입틀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라는 것이 이번 총선 민심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 의장이 꼭 필요합니다. 신뢰의 정치와 책임 정치로 정치를 복원해내겠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 프레임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쿠데타 세력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보수 언론과 보수 진영이 윤석열 영웅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총장의 본인과 가족의 관련된 비리 의혹을 끝까지 밝혀 싸우고 징계를 했던 것입니다. 1심에서 검찰총장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추미애가 옳았다고들 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김건희 주가 조작, 고발 사주 의혹 등 검찰 쿠데타의 진상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실체를 본 국민들께서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저 추미애는 어려운 시기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부당한 공격을 받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치적 진실을 향해 싸워왔습니다. 그런 정치적 결단으로 책임 정치를 구현해 왔습니다. 제22대 정치권과 국회의 상황도 2016년의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위해 정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민심 중심의 국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장의 출마를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하나,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 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원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하나, 대통령의 본인, 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 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습니다. 하나, 국회 예산 편성 권한을 신설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나, 국민 발안제를 도입해 국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하나, 기후 정의를 통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 의장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하여 의장에 대한 불시민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하겠습니다. 저 추미애는 초심 그대로의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혁신하고 개혁하는 국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리부터 제대로 우리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 논의부터 시작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 권력 구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발전된 진전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힘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사회적 고민을 함께 전개해보는 그런 좀 순서상의 제대로 된 순서를 한번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밟고 싶고요. 그런 가운데 좀 손쉬운 개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권위주의 대통령 시절을 오래 겪다 보니까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순치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국회 권한은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왕의 대통령 중심제라면 미국 정도의 의회 권한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의회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 것인데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산 편성권이 아주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민의 공감대를 좀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제가 여기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말씀드렸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국민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이 돼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의 검찰 독재 정권이 바로 그런 수사 기소권은 분리돼야 되는 것이 맞구나 하는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조문에는 여전히 영장 청구권이 독점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으로 지난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치 수사권 전체가 검찰에 당연히 있는 것이 헌법 논거인 것처럼 헌법적 논거가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을 전개하기도 한 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얼마든지 수사 기소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속된 의견을 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우리가 국가를 운영해보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하는 것은 헌법도 쉽게 좀 고칠 수 있도록 원포인트 개헌을 상시적으로 논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걸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선거제 개편이나 또는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 같이 어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조금 더 힘든 것은 후순위로 빼서 또 계속 사회적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순서가 어떨까 합니다. 사실은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영국 같은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의회가 정부를 다수당을 가진 의회의 다수당이 정부도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원주의 원리하에서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명문 조항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국가의 하나의 유래가 미국인데 미국은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라는 건 없습니다. 당연히 다수당에서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불균형적이지가 않고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 정부와 대통령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거부권도 전적으로 남용을 하고 있어서 아무런 제동 장치가 없고 또 의장이 어떤 여론상의 눈치나 뭐 이런 걸 보면서 독주를 또는 전횡을 하고 있어도 이 배출한 정당으로서는 아무런 제동 장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속
지금의 그 견제와 균형이 미약한 헌법상의 시스템 아래에서 그나마 다수당에서 의장을 배출하는 이유는 그런 그 견제와 그 균형의 원리 하에서 다수당에서 의장을 배출하는 게 맞다, 이런 정치적 합의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런 정치적 합의를 배신하고 의장이 독주를 하는 경우에 막을 아무런 장치가 없어서 지금과 같은 21대 국회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국회법보다는 지금 제가 이제 공약으로서 제가 정치적 수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당에다가 일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프레임 씌우기로 반박을 하셨는데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통 독주, 그러니까 의회는 의회주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협의의 정신에 따라서, 그죠? 협상할 시간도 주고 또 협상할 기회도 제공했는데,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 그것도 국정 운영을 책임진 정부 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용하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지지해준 정당으로서는 당연히 행정부도 견제하면서 또 대안을 내고 국민을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해서 발목이 잡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은 또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 하는 것이지, 그걸 독주한다고 하진 않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 독주를 한다, 그렇게 하진 않죠. 네. 네. 그 말씀을 드린 취지는 검찰 독재 정권 아래에서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지키는데 한 몸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누구도 그런 시대적 소명에 일탈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의 최대의 개혁은 바로 검찰 독재의 극복이고 정권 교체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회로 합의와 네. 진보등으로의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민심과 당심은 굉장히 높은 지지를 해주고 계시고, 또 그 높은 지지를 또 그 좀 당내 선거니까요. 너무 어떤 긴장된 그런 뾰족한 날선말보다는 미애로 합의바라는 애교 있는 말씀을 또 지지자분들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 국민들께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지는 모습이 좀 이번 22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밀어주신 그 민의를 잘 해석을 하고, 또 당심도 그 민심을 받드는, 어떻게 보면 같은 기조에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이 당내에도 잘 수용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 당선인님께서 진행되시다면은 네. 추미애 같은 시즌 2가 돼가지고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다른 당에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 그 당시 민심에서 압도적 지지 말씀을 하셨는데, 중도적인 분들과 또 민심은 저를 높게 지지하신다고 해서 그런 갈등 우려는 상대당이 만들어낸 프레임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여론 수치로 이미 설명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